그러니까, 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술에 대한 거를, 알코올에 대한 거를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못하고 끝났는데, 알코올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자면은, 어제 이제 도파민 뭐 호르몬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모든 생명체는 자기의 생명을 확장하고자 하는 본능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나중에 이제 죽을 때는 또 죽고자 하는 본능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암 얘기도 좀 동시에 해야 되겠네요. 암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세포 중에서 노후화된 것들이 저절로 자살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세포들이. 근데 그게 자살을 하지 않고 아니야 나는 계속 살 거야 하고서 반란을 일으킨 게 암입니다. 그래서 암 자체가 노후화된 세포들이 계속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 노후화된 자동차하고 노후화된 공장의 특징이 있잖아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암세포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가장 많은 신체에서. 그래서 신체에서 그래서 암에 걸리면 사람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암세포가 엄청나게 많은 영양분을 쓰기 때문에. 노후화 됐는데 너 퇴출돼야 되는데 나 퇴출되기 싫어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암이 왜 반란을 일으키냐, 그것도 이제 DNA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죽고자 하는 그 세포가 죽어야 될 때 그 죽어야 되는 DNA에 이상이 생겨버린 거죠. 그게 암이에요. 근데 어쨌든 암세포조차도 자기 자신이 계속 살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증식하고자 하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모든 생명체도 마찬가지예요. 세포도.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거를 도파민이 이제 어떤 그 성취, 그 다음에 만족, 도장 이런 걸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두뇌 속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걸 느끼고자 하는 본능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모든 걸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자, 담배하고 술하고 담배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이게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용기가 생기고, 여자한테 고백 못하다가도 술 먹게 되면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욕구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시적인 거예요, 이게. 계속 이제 거기에 또 중독이 되면은, 그러니까 술과 담배에 의해서 그 도파민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인체가 적응을 하게 되면, 그게 다시 들어와야지 도파민이 많아지는 식으로 되는 거죠, 몸이. 이제 그게 중독인 거죠. 자, 그래서 담배를 끊으면 되게 기분이 나빠져요, 사람은. 담배 중독되다가 담배를 끊으면은 엔돌핀하고 도파민의 수치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막 긴장이 되고, 침이 마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조금 긴장할 때 나오는 아드레날린이라든가 짜증물질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다시 담배를 피면 그게 다시 가라앉게 되죠. 그 호르몬의 균형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도파민이 많이 안 나오면 그 반대, 기분 나쁜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체내에.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그 행위를 반복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어쨌건, 자, 술이라는 것이 적당량이 괜찮은데, 문제는 이 간이 망가질 정도로 마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인간을 단순한 하나의 세포로 비유를 해보자면은, 인간의 핵심 두뇌예요. 그래서 두뇌를 보호해주는 막이 있어요. 그 혈관으로부터 독소를 막아주는 그 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혈내 장벽이라는 게. 혈내 장벽이라는 게 있고, 근데 이 혈내 장벽도 무력화시키는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거를 뚫어버리는 세균들이 우리 체내에는 이미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입가에 이런 병 나는 거 있잖아요. 붓는 거. 이게 뭐냐면 이미 우리 신체에 그 병을 만들어내는 세균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걔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거의 굉장히 많은 질병이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면은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저절로 그냥 병이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두뇌를 뚫어버리는 굉장히 많은 박테리아라든가 세균들이 우리 몸에 현재 살고 있는데 이것들이 두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장벽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이 장벽을 뚫는 것들을 그 스파이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막염에 걸리게 만드는, 두뇌를 망가지게 만드는 그 세균이 있는데 그 세균을 막아주는 게 간이에요. 1차적으로 막아주는 게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으로 보자면은 이제 성문이 있으면 성문이 뚫리기 전에 뭐가 있냐면 해자가 있어요. 해자. 이렇게 웅덩이를 파가지고 다리를 놓지 않으면은 못 건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군이 나갈 때는 이렇게 세워놨던 다리를 딱 놓고서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하거든요. 근데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냥 이 다리를 들어버려요. 그럼 적군은 이 웅덩이를 건너가지고 성벽을 올라와야 돼. 근데 웅덩이를 건너다 보면 여기 느리잖아요. 웅덩이가. 발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행동이 느려질 거 아닙니까? 그때 활로 쏘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활을 피할 수가 없죠. 쏴도. 왜냐면 발이 안 빠지니까.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하기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게 해자라는 거예요. 해자. 근데 간이 바로 우리 두뇌를 공격하는 적군을 다 걸러주는 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걸렸을 때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간이 망가졌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두뇌를 공격하는 것들에 굉장히 무력화돼 버려요. 그래서 간이 망가지면은 뇌까지 동시에 망가지면서 죽게 됩니다. 정신병까지 앓으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을 좀 지키는 정도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은 술에 의해서만 망가지는 게 아니죠. 해독작용을 하기 위해서 망가지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우리가 화를 낼 때 아드레날린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독성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화를 내도 간이 망가져요. 술을 많이 먹어도 망가지게 돼요. 동시에. 그래서 자, 그럼 우리 인간을 하나의 세포로 봤을 때 맨 먼저 독소로부터 막아주는 건 피부입니다. 피부 조직이에요. 피부가 막아주고 그 다음에 간이 막아주고 결국엔 두뇌를 끝까지 지켜주게 되는 거죠. 인간이 계속해서 굶었을 때 두뇌는 마지막까지 보호를 해요. 그래서 근육, 지방, 간에서 단백질 이런 것들을, 지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써서 자기 자신이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 그 두뇌를 끝까지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굶어 죽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게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은 균들이 두뇌 속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가게 되면은 신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파멸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기 그 개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어제 수배에 대해서 못한 겁니다.